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성매수 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사직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1년 1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한 건데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8살의 나이로 당선된 강경흠 도의원. 역대 최연소 당선인으로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치를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저희가 청년이다 보니까 많이 뛰어다닐 수 있고 많이 목소리를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그 강점을 좀 많이 살려서 주민분들께 좀 더 많이 다가가고 그런 의정활동을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의회에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성매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커졌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도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어제 사직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연소로 도의회에 입성한 지 1년 1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수는 45명에서 44명으로 줄었고 내년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에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20대 청년 정치인의 등장과 몰락은 지역 정치의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문제는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는 시스템. 더불어민주당은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인턴 비서가 주요 경력인 강경흠 전 의원을 도의원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찾아내기보다는 다른 기준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질과 능력보다는 어떤 그런 당내의 어떤 입지라든지 당내 세력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지역 20, 30대 청년 유권자 비율은 30%대. 반면 현재 20, 30대 도의원은 2명뿐입니다. 청년들의 정치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 정치에 참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10년 전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4.3 유족회와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합동 참배에 나섰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4.3 왜곡 논란에 대해 두 단체 모두 우려를 나타냈고 경우회는 유족회와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4.3 희생자 유족들과 재향경우회 회원들이 4.3 당시 숨진 군경 전사자들과 호국영령 앞에 묵념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수십 년 동안 갈등과 반목의 세월을 보내다 지난 2013년 8월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유족회와 경우회. 손을 맞잡은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희생자 피해 보상과 직권 재심이 이루어지는 등 두 단체의 선언에도 큰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화해 상생이 우리 4.3 과제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자양분 역할뿐만 아니라 제주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왜곡 발언 이후 추념식에 4.3 왜곡 현수막이 나붙고 서북청년단 집회가 이어지는 등 보수단체의 4.3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도민 모두가 4.3의 피해자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과는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는 제주도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4.3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에 의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정치권의 얘기고 우리 지향 경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회는 4.3 중앙위원회 보수 성향 인사가 선임된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고 4.3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그 제주만이 갖고 있는 공동체, 제주도민들의 아픔, 그걸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4.3 특별법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4.3 유족회와 경우회가 올해로 10년째 참배를 이어왔지만 4.3 왜곡과 폄훼 논란 등 4.3을 둘러싼 갈등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마라도를 나온 고양이들은 5개월째 세계유산본부의 임시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고양이들을 길이 아닌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입양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나른한 휴식을 취하는 고양이들. 마라도 고양이 학교가 열린 첫날 학생들과 보호자 6명이 임시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만져보기도 합니다. 고양이에게 줄 밥을 준비하고 간식도 나눠주며 고양이와 놀아주는 법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양이를 너무 평소에 좋아하는데 잘 다가가기도 어렵고 또 고양이 학교가 마침 있다고 해서 고양이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고 무섭고 물릴까 봐 걱정도 된다는데 보니까 귀엽고 뭔가 마음이 행복했어요. 마라도 고양이 학교는 마라도에서 반출된 고양이들의 공개 입양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고양이들과 만나면서 고양이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고양이들을 이제 잘 케어도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실제 이게 입양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라도 길고양이들은 중성화가 진행됐고 사람 손을 많이 타 이렇게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데요. 현재 이곳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 37마리는 현재 입양을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이 37마리가 모두 입양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제주 지역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12%로 전국 최하위.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형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면 제주 지역 유기동물 수는 4,900여 마리. 마라도 고양이 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유기동물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개정돼 1,200여 명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됐던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 위원회는 여순 사건과 관련된 1,23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역시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과거 진화위 조사에서 피해자로 확인된 1,200여 명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심사 대상이 줄어들면서 희생자 결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7,00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240건뿐이 지금 현재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1,200명이라면 아주 큰 숫자고요.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 보고서에 피해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신속한 무죄 판결을 위한 직권 재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들은 길게는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유족들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 구성과 위원회 차원의 직권조사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제도 개선과 인력 충원을 위해 내년 여순 사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82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50억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원안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가 내년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서쪽 바다를 지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제주도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문해 수욕장과 해안가에서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 카눈은 내일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서 일본 가고시마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주변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데 태풍이 아직 고기압과 만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정확한 예상 진로는 주말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기상청은 일본 남쪽 바다로 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는 물결이 3에서 6m까지 일면서 풍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앞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고온다습한 남풍이 계속 불어들고 있어서 해안 지역은 당분간 열대야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로 제주 산지와 남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자외선은 무척 강하겠습니다. 특히 한라산 북쪽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이 벌써 29도를 보이면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와 남부 지역 28도, 서부 지역 2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5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32도, 남부 32도, 동부 33도, 남부 32도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우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낮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까지 폭염 속에 소나기가 계속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절기 입추가 모색하게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중증 장애인 시설 사랑의 집이 결국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4차례 학대 판정과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랑의 집에 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전원 조치 등을 위해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임시 시설장을 선임해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태국 방콕 부시장을 만나 제주 방콕 간 직항 노선 재개를 건의했습니다. 아세안 시장 포럼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방문한 오 지사는 방콕 부시장에게 제주와 방콕을 잇는 하늘길이 열린다며 양 도시의 관광과 신산업 등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은 태국인들이 한국의 음악과 영화를 좋아한다며 직항 노선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해 현장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14일까지 경로당 264곳을 방문해 무더위 쉼터 개방과 운영, 냉방 장비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2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2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상승했고 지난해 2월 0.9%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25%와 17.1% 오른 반면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33.7%와 21.2%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 지역 저출생 추이 분석과 대응 과제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초저출생 기준 1.3명 아래로 떨어져 저출생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험의 핵심 지표인 20, 30대 여성 인구의 비중이 제주는 11.2%로 전국 평균 12.4%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우대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20, 30대 출산 우대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제주공항 보안검색대 먹통 사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지방항공청이 보안요원 감독 업무를 맡은 직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함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금속 탐지기가 꺼져 승객 31명이 신체 검색 없이 출발장을 통과했다 재검사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